혹시 강아지가 이렇게 코를 자꾸 앓고 있나요? 그렇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는 원래 자주 코 앓는데? 이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넘기면 아이는 지금 너무 아픈데 그것도 모르고 방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치면 절대 안 되는 강아지가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열까지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 지키는 소중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도 이번에 논문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던 사실인데요. 알고 보니 저희 분리도 속이 안 좋을 때 보였던 행동이었어요.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파리를 잡듯이 입을 딱딱거리거나 혀를 계속 날름거리는 모습. 귀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속이 불편할 때 자주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캐나다 몬트리올 수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게 의외로 위장장애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속이 쓰리거나 위산 역류할 때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입을 쩝쩝거리거나 허공을 무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혹시 소화가 잘 안 되는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서 속이 쓰린 건 아닌지 식습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강아지가 앞다리를 쫙 벌린 채 목을 길게 빼고 앉아있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처음 보면 그냥 앉아서 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자세는요, 사실은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눕지 못하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수의학에서는 이걸 기저호흡, 오소프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응급신호로 분류되는 자세예요.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기면 누운 상태에서 폐가 더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세워서 기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고 해요. 실제로 소동물 내과학 같은 전공서적에서도 이 자세를 신부조증을 앓고 있는 강아지에게서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호흡곤란 자세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누울 수가 없어서 앉아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땐 억지로 눕히지 마시고 그 자세 그대로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근처 24시 동물병원 미리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아지 응급 상황은 꼭 밤이나 새벽에 찾아와요. 이미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린 상태에서 병원을 찾으려고 하면 검색하는 그 몇 분이 아이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병원 알아보실 때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새벽에도 수의사 선생님이 상주하는지, 두 번째는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간판은 24시인데 막상 밤에는 간호사만 당직 써놓은 곳도 있고요. 응급처치는 되지만 야간 수술은 안 되는 곳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생기더라도 미리 알아두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앉고 또 방향 바꾸고, 이거는요 잠버릇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도 편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췌장염이나 장터블 같은 심한 복부 통증 또는 척추 통증일 때 가장 자주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어떤 자세를 해도 아프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으면서 이 행동을 같이 보인다면 지켜보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문의하세요. 평소엔 침대에서 같이 자던 아이가 갑자기 침대 밑이나 커튼 뒤, 식탁 아래 같은 어두운 곳으로 자꾸 숨나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동물의 야생 본능 때문인데요. 야생에서는 아픈 동물이 포식자의 타겟이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서 회복하려는 습성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통증평가에 쓰이는 통증척도에도 이런 은신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밥은 잘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이 자세 정말 많이 헷갈려 하세요. 엉덩이는 들고 앞발은 쭉 뻗는 자세. 놀자고 하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저도 예전에 이 신호를 몰라서 놀고 싶나 보다 하고 넘긴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밥을 안 먹으면서 이 자세를 자주 한다면 그건 불편하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레이바우 시그널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이 기도 자세는 표정이 굳어있고 꼬리는 안 흔들리고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해요. 속이 불편할 때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취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구토나 식욕 저하가 같이 나타난다면 췌장염일 수도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문의하세요. 예전엔 소파나 침대 폴짝폴짝 잘 올라가던 아이가 요즘은 앞에서 멈칫하거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포기하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위에서만 조심조심 걷고 바닥에서는 괜히 발에 힘을 주는 느낌. 이거는요, 게을러진 것도 아니고요, 겁이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특히 소형견이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슬개골 탈구를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돼요. 노견이라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지만 사실은 관절염 통증의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걸 그냥 놔두면요,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지니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꼭 받아보세요. 집에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 소파 침대 앞에 계단만 놔줘도 아이 통증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강아지가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질질 끌고 가는 행동, 일명 똥구스키 본 적 있으시죠? 웃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건 대부분 가벼운 간지러움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항문낭이 꽉 찼거나 염증이 있거나 알레르기, 기생충 때문에 그 부위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 먼저 항문낭을 짜주시고 그래도 계속한다면 변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얀 실 같은 게 보이지 않는지, 최근에 바꾼 간식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혹시 강아지가 한 자리만 계속 빙글빙글 돌거나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거나 자기 발을 피가 날 때까지 하는 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한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이걸 정형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정 부위만 계속 핥거나 깨문다면 그 부위의 신경통이나 관절통 때문일 수 있어요. 이걸 방치하면 피부병은 물론이고 심하면 강아지 우울증이나 강박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혼내는 건 절대 금물. 산책량을 늘려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아픈 곳이 없는지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돼요.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평소보다 숨이 유난히 빠른 느낌. 강아지는 몸이 아프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호흡수가 빨라진다고 해요. 사람도 아프면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이가 자고 있을 때 호흡수를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1분에 30회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40회, 50회가 나온다면 심장병이나 어딘가 통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영상을 찍어서 수의사 선생님께 꼭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호흡수를 체크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답니다. 물 많이 마시는 거 좋아 보이죠? 근데 갑자기 늘었다면 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수의학에서는 이걸 다음 단뇨라고 하는데 쿠싱 증후군이나 당뇨, 만성 신부전 같은 호르몬 및 내과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에요. 물그릇을 채워주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 언제부터 늘었는지 이걸 기억하고 꼭 음수량을 체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강아지는 심장병이나 신장병 같은 큰 병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야?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응급실에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무섭게 보는 건 의외로 바로 이거라고 해요. 탈수.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병 자체보다는 이 탈수 쇼크를 버티지 못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말티즈, 포메리안, 푸들처럼 5kg 안팎의 소형견 친구들이 정말 많죠. 사람이나 대형견은 몸집이 커서 수분이 조금 빠져도 어느 정도 버틸 여유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작고 소중한 아이들은 달라요. 몸에 저장된 수분 자체가 적어서 몇 번의 구토, 몇 번의 설사만으로도 몸 안에 수분이 쭉 빠져나가면서 순식간에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보통 이런 상황을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췌장염이에요. 배가 너무 아프니까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기 싫고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하면서 몸 안의 수분을 계속 잃게 되는 거죠. 이때 하루만 더 지켜볼까 하는 그 짧은 시간이 특히 작은 아이들한테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대표적인 10가지 말씀드렸지만 강아지마다 또 견종마다 보내는 신호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강아지는 아플 때 이런 행동하더라 하는 여러분만의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공유가 다른 보호자님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는 제가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서 링크 남겨뒀어요. 슬개골 탈구로 걱정되는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는 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앞으로도 그 소원 지킬 수 있는 똑똑한 정보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따뜻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